안녕하십니까. 네, 이종욱입니다. 네, 그동안 잘 지내셨죠? 네, 벌써 이제 챕터 1, 2, 3에 왔습니다. 1, 2 반복학습하고 계시죠? 네, 그래서 아마 오늘 하게 되는 DPF 관련한 내용들이 가장 우리가 이제 현장에서 많이 이렇게 수익으로 직결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이랑 다음 챕터 4, 챕터 5에서 전반기 때 LNT 촉매, SCR 촉매까지 그렇게 마무리를 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디젤 쪽에 있어서 배출가스 후처리 장치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배출가스 전처리 장치, EGR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다 한 챕터가 이렇게 마무리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내용이 그렇게 이제 길게 늘리려면 한정없이 늘어날 수 있는데요. 이게 이제 DPF란 내용들이 이제 벌써 많이 현장에서 정비로 많이 수익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태라서 우리는 이제 기존에 해오던 DPF에 대한 내용들, 그 내용들 플러스 알파 조금 더 심화하는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부터 이렇게 한번 보시면요. 목차 개념 정리. 여기 이제 개념 정리라고 되어 있지만 기존에 우리가 몰랐던 그런 개념 하나, 그리고 우리 이제 DPF를 바라보는 이제 이 관점을 좀 정립을 새롭게 하자라는 의미에서 목차를 잡았고요. 그다음에 바로 결론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하면 고장 진단을 할 것인가, 진단 정리, 진단 정리에 들어가서 제가 제시해 드릴 수 있는 모든 진단 방법들을 정리를 간단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결론은 이건데, 이런 결론이 나오기 위해서 어떠한 개념들이 쓰여졌는가, 포집량에 대한 계산, 애쉬의 학습에 대한 계산, 그 다음에 PM 센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짧지만 깊이 있게 한번 다뤄보고요. 마지막으로 센서 데이터, 주요 센서 데이터 많지 않습니다. 한 3, 4개 정도, 특히 이제 쉐보레 차, 쌍용 차들에 대한 데이터를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고, 끝으로 이제 요즘 우리가 현장에서 많이 수익으로 이어지고 있는 클리닝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서로 허심탄회하게 한번 의견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개념 정리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들어가기 전에 요즘 이제 이슈화 되고 있습니다. 요 사이트는 지금 교육 우리 시간에 들어가 보진 않겠지만 직접 다 들어가 보셔야 됩니다. 배출가스 등급제 관련한 환경부 사이트, 그 다음에 자동차 환경협회, 이제 DPF 후처리 장치 무슨 사업에 대한 내용들, 그 다음에 배출가스 전문정비 사업자 등록이라는 제도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만약에 배출가스 전문정비 사업자 제도가 뭔지를 모르신다 그러면 정말 관심이 없으신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지금 7월 3일부터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요. 정밀 배출가스 지역이 거의 전국토에 다 시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깨구리 오는 시골 빼고는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갔을 때 어떤 요건들이 필요한지 제일 첫 번째 요건이 교육입니다. 교육. 교육 요건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배출가스 교육자 협의회라는 사이트입니다. 이 3개의 사이트를 제 교육 한 2시간 듣는 것만큼 한 2시간 이상 들어가셔서 서핑을 한번 꼭 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게 오히려 더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메모 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현장에서 이런 교육 많이 해달라고 하십니다. 매연 발생할 때 어떻게 수리하고 보면 되는지에 대한 내용인데요. 사실 요 틀이 가지고도 한 3시간 정도 얘기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인데, 요 부분들 마지막에 정리하러 들어올 때 다시 한번 넘어와서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DPF, CPF, CDPF. 이거 무슨 내용이냐라고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질문 받는데요. 다른 내용이 아니라 여기 있는 DPF, CPF, CDPF. 이때 C는 촉매를 말합니다. 촉매. 영어 단어 얘기한다고 우리 기억되는 것도 아니고, 촉매랑 바로 붙여서
DPF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거.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사실은 DPF라고 칭하는 그런 것들이죠. 뭐 R 엔진, 뭐 D 엔진, 뭐 쉐보레 차, 쌍용차 다 전단에 촉매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현대에서는 CPF라고 명칭을 칭하고 쌍용에서는 CDPF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거 말고 또 어떤 게 있느냐? 전단에 DPF 있고 촉매 있고 뒤에 DPF만 딸랑 있는 게 있습니다. 수입차들 중에 뭐 폭스바겐 차들이나 현대기아차에서는 A2, 포타, 봉고, 그랜드스타렉스 뒤에 DPF만 딱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를 정말 DPF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의 구분이 뭐가 중요하겠냐라고 싶지만 저 두 개로 인해서 사실은 아주 디테일하게 재생시키는 로직들이 조금씩 차이가 나고 특장점들이 조금씩 차이가 나 있습니다. 그리고 다 발생하는 고장도 조금의 차이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정도 개념은 이해를 하고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이 개념에 이어지는 게 무슨 촉매, 어떤 산화 이런 것들까지 쭉 이어지니까요. 뒤에 가서 한 번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DPF 뭐 많이 보던 겁니다. 많이 보던 건데 이거를 말씀드리는 건 이거죠. 배기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빠져나가면 여기 막혀 있으니까 여기에 있는 셀들이죠, 셀. 격벽들. 이 수많은 격벽들이 한 겹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층층이 겹겹이 있습니다. 층층이. 그 겹겹이에 있는 것들의 사이즈가 10에서 12 마이크로메타짜리의 타공으로 되어 있는 필터들입니다. 이게 안 와닿겠다라고 하는 거는 옆에 있는 그림처럼 사람 머리카락의 5분의 1 수준의 아주 작은 구멍들입니다. 세라믹 재질로 되어 있는 아주 작은 구멍들에 여기에 이렇게 포집이 된다는 얘기죠. 포집이 되고 주로 전단에서 가운데 정도까지 슈트가 이렇게 포집이 되고 이 슈트가 열을 가해서 타면 후단에서부터 차곡차곡 애쉬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애쉬가 쌓이기 시작하고 촉매의 특성상 배기가스가 나오면 여기 전체 면적들이 골고루 쌓이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단에 슈트가 쌓이고 후단에 애쉬가 쌓이는데 주로 이게 이 가장자리부터 쌓이겠습니까? 요 가운데 자리부터 쌓이겠습니까? 맞습니다. 배기의 흐름상 요 가운데에 흐름이 강하기 때문에 주로 가운데부터 집중적으로 쌓이기 시작해서 이렇게 펼쳐지는 형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열부하도 요 가운데가 많이 받게 되죠. 가운데가. 뒤편에 가면 이제 여기 녹아내려 있는 딤체를 볼 수 있는데요. 그 녹아내리는 게 가장자리가 이렇게 녹아내리는 담체는 없습니다. 거의 다 가운데가 녹아내리게 된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자연으로 스스로가 리사이클이 돼서 포집이 되고 재생이 되고 포집이 되고 재생이 되는 그 과정들이 자연스럽게 반복이 된다라고 해서 전체적인 담체에 균일하게 포집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착각은 진짜 그야말로 착각이라는 거죠. 전체적으로 골고루 포집이 돼서 골고루 재생이 되고 있는 상태는 아니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되게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산화열을 이용한 자동 재생 과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첫 시간에 관점의 전환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요. 어떤 관점의 전환이죠? 기존에 알고 있는 DPF처럼 디젤 파티큘레이트 필터입니다. 필터니까 필터는 수명이 있다라는 거죠. 수명. 자, 여기에 관점의 전환에서 처음에 DPF는 이게 뭐야? 자, 관점에 DPF는 수명이 있습니다. 필터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존의 막힘에 대한 부분들에서 어디로 관점이 이전해 가자는 얘기입니까? 뭐 이런 거 몰라주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게 뭐죠? 열평형성. 좀 쉬운 말로 하면 재생 효율. 또 다른 말로는 촉매 효율. 또 다른 말로 담체 효율.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균일하게 적체되고 균일하게 재생되는 과정을 거치지는 않는다. 시간이 지나면서 필터다 보니까 안에가 뭐 서로 불균일해진다는 거죠. 어떤 공간의 불균일 혹은 이런 귀금속들의 성능의 불균일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서 자연스러운 자연재생 과정들이 그렇게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 우리는 그것을 새롭게 복구를 시키는 과정, 그 과정들이 클리닝의 개념들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시고 잠시 쉬었다가 고장 진단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